실제 체중을 10%만 감량을 해도 당뇨를 관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2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에디션 캠브리지라는 연구 결과인데요. 당화혈색소를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체중을 감량을 해야 합니다. 체중을 10% 감량하는 것만으로도 당뇨 관해, 당뇨 졸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2배 높아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는 과체중이거나 비만하다 이런 분들은 체중을 한 7%라도 감량을 하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췌장 기능을 개선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 당뇨 환자분들의 특징이 췌장 크기도 작고 그리고 췌장의 기능도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당뇨가 한번 생기면 악화되기가 쉽고요. 생각보다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한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성인 이후에 당뇨를 진단받기 때문에 나는 E형 당뇨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막상 C-펩타이드라고 하는 인슐린 분비량 검사를 해보면 줄어들어 있는, 인슐린 분비가 낮아진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췌장이 기능이 회복이 되고 인슐린 분비량이 늘어야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고요. 제가 한약 치료를 가지고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하고 임상을 해봤는데, 최근에 완성한 처방이 있어요. 환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약재를 넣었을 때 실제 환자들이 임상적으로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했는데 늘어나더라고요. 지금은 굉장히 많은 분들의 췌장 회복에 도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더 연구하고자 세포 실험과 동물 실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집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 나왔던 3대 원칙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녁밥 먹으면 3-4시간 금식, 물 외에는 하나도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면, 11시, 12시 전에 자서 적어도 7, 8시간 자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운동이든 꾸준히 하는 것. 이렇게 생활 수칙들을 잘 지켜주는 게 기본입니다. 생활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앞에 두 가지를 신경 써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체중과 당뇨의 관계는 어떤가요? 실제 체중 감량을 하면 당뇨 졸업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연구들이 많아요. 주로 미국이나 영국에서 그 실험이 된 연구들인데, 대표적으로 영국에서 진행한 다이렉트라는 연구가 있어요. 이 연구에 참가한 참가자들의 무려 46%가 당뇨를 관해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체중을 15% 감량한 사람들은 86%가 관해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근데 연구에 참가한 참가자들의 평균 몸무게가 100kg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100kg인 사람들이 10% 체중 감량하고 15% 체중 감량을 해서 관해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참가자들이 이 연구를 하는 그 과정에서 음식을 많이 바꿨겠죠. 식이 종류나 음식량이나 이런 걸 신경을 썼겠고, 그 다음에 당연히 운동을 했겠죠. 운동을 해서 활동량을 높였기 때문에 음식과 운동의 이 앞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체중 감량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을 했더니 당뇨 관해가 잘 되더라. 이게 이 연구의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체중을 10% 줄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실제 체중을 10%만 감량을 해도 당뇨를 관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2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 연구에서는 867명의 참가자들이 무려 30%가 관해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체중 감량을 하면 당뇨 관해에 도움을 주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당뇨병 환자 중에 절반만 비만하거든요. 절반인 당뇨 환자분들은 당연히 체중 감량을 하면 이득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절반이나 해당하는 마른 당뇨에 해당하는 분들은 사실 체중 감량을 하는 게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하면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기도 해요. 실제 마른 당뇨 환자분들이 음식 줄이고 운동하고 체중 감량이 된 후에 생각보다 혈당이 안 잡힌다, 오히려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 아니면 힘이 없어서 못 살겠어요, 기력이 너무 없어요, 어지러워요, 근손실이 생겼어요,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 체격에 맞는, 나는 비만이면 체중 감량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되고, 비만하지 않다라고 하면 다른 방법들, 수면, 스트레스, 한약적 치료, 이런 것들을 더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뇨 졸업을 위해 꼭 필요한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당뇨를 졸업하고 싶다면 크게 3가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우선 당뇨는 졸업할 수 있다라는 강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강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 실천을 할 수 있거든요. 원동력이 되려면 강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졸업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지를 세우셔야 됩니다.
나 당뇨 졸업할 거야. 주변에도 막 알리고 스스로도 나는 반드시 당뇨 졸업할 거야. 이런 의지를 굳건히 세워주시고, 세 번째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실천을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실천을 해야 몸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천들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때는 반드시 몰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의지, 실천, 이 세 가지가 사실 당뇨를 졸업하신 분들의 공통점이었어요. 관찰을 해보니까. 실제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제게 오신 환자분 중에 30대 남자분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처음 오셨을 때가 7점대였는데 당활수가 나중에 6점 초반으로 낮아졌습니다. 6.1%까지 낮아져서 당뇨약 딱 한 알 드시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당뇨 한 알만 끊으면 내가 혈당이 조절이 잘 된 상태가 되면 나중에 졸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뇨 요거 한 알 남았는데 6% 초반이니까 요거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하셔가지고 이거 끊고 당뇨 졸업하시는 게 어때요? 했더니 당뇨 졸업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라고 치료를 종료를 하셨던 기억이 남고요. 근데 반대로 60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한의원에 오셔서 원장님 저 3개월 만에 당뇨 꼭 졸업하고 싶습니다. 3개월 만에 졸업시켜주세요 라고 하시더니 정말 해달라는 거 다 해주시고 실천하시고 몰입하셔서 3개월 만에 졸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이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의지랑 믿음 이런 실천이 중요하구나를 환자분들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누구나 당뇨는 졸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기간의 차이는 있겠죠. 누구는 3개월 만에 할 수도 있고 누구는 뭐 1년,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누구는 5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당뇨 걸린 지가 오래됐거나 아니면 당뇨약을 많이 먹고 있을수록 이거를 하나하나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면서 끊어가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초기이고 젊을수록 좀 짧은 편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고 반대로 당뇨가 오래됐거나 나이가 많거나 당뇨약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당뇨 졸업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오래 걸린다. 내가 그만큼 당뇨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걸 헤어지는 기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기간을 좀 길게 잡고 좀 긴 호흡으로 졸업은 가능하기 때문에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일단 한의학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 장기랑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선천적으로 약해서 생기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간, 그리고 두 번째는 심장, 그리고 세 번째는 소화기인데요. 간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간은 혈당을 조절해주는 장기거든요. 그래서 혈당의 열쇠라고도 부르는데 포도당을 저장했다가 필요하면 방출했다가 저장했다가 방출했다가 이 역할을 하는 게 간입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좋지 않으면 당연히 혈당 조절이 안 되겠죠. 시스템이 망가지는 거니까. 근데 간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간 수치가 높거나 지방간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당연하고, 그 다음에 평소에 뭐 술 마시면 얼굴이 빨개진다거나 이런 분들도 간 기능이 안 좋은 거고, 손톱이 거칠거칠하고 갈라졌거나 이런 분들도 간 기능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간 기능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혈당이 잘 안 잡힐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심장은 우리가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한, 스트레스랑 관련되어 있는 그런 장기거든요. 그래서 나는 신경 쓰면 스트레스 받으면 가슴이 두근거려 이런 분들, 아니면 나는 신경 쓰는 날 잠을 잘 못 자 이런 분들이 심장이 좀 약한 거거든요. 이렇게 심장이 약해 있을 때 수면과 스트레스 문제가 또 생기고 하면 혈당이 잘 안 잡힙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화기는 식후 대사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음식 먹고 나는 스파이크가 친다, 아니면 나는 음식 먹고 혈당이 천천히 올라갔다가 2시간만 안 떨어지고 그 뒤에 떨어진다, 이런 분들은 소화 기능이 안 좋아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분들이 실제 느끼는 증상은 밥을 먹으면 뭐 더부룩하다든지 쓰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가스가 찬다든지 이런 증상이 평소에 있다고 하면 소화 기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